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CJ CGV가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누구나 예상은 했겠지만 엄청난 적자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화관을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서 적자가 많이 났고요. 또 유상증자까지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CGV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 CGV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CJ의 우선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CGV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CJ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일단 83주차 계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지금까지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5,205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제 계좌는 좀 줄어들었네요.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이었던 것 같은데 제 계좌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것도 좀 내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한 1% 정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4우를 어제 매수를 했거든요. 어제 오후에 매수를 했는데 어디갔지? CJ4우를 어제 56,800원에 15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도 어제 매수를 했거든요. VT,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VT를 몇 주냐? 6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은 지금까지 요거 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65만 6천원이고요. 해외 주식은 좀 올랐죠. S&P 500 지수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해외 주식 계좌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는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69만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지난주보다 약간 올랐죠. 주식은 오르고 채권은 좀 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약간 상승했습니다.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현재 83주차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총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5,205만 860원. 해외 주식은 500만원 투자해서 665만 6,651원. 자산 배분 계좌는 800만원 투자해서 869만 4,808원. 총 합계는 6,300만원 투자해서 6,740만 2,319원입니다. 지난주보다 일단 100만원을 해외 주식 계좌에 투자를 했고요. 일단 지난주보다 좀 내려갔죠. 한 18만원 정도 내려갔네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주보다 일단 원금이 늘었기 때문에 약간 올라간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CGV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GV가 이제 CJ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어느 정도일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적자가 났는데 영업 손실이 716억이고요. 전망치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영업 손실이 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순손실, 아무래도 이거 빚이 많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많아서 이제 순손실이 영업 손실보다 더 많습니다. 순손실은 거의 12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2500억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렸고요. 또 CJ 지주회사 주가도 좀 내렸죠. CJ랑 CJ4우 내렸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CJ4우랑 CJ 우선주입니다.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CJ CGV의 지분을 CJ가 4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CJ 지주회사는 연간 순이익이 지배 부분을 봤을 때 한 2,600억 정도, 작년에도 한 2,700억 정도, 이 정도 규모의 회사인데요. CGV 적자가 일단 1분기만 해서 1,000억이 넘으니까요. 순손실이 1,000억이 넘으니까 이제 2분기는 아마 더 안 좋겠죠. 1분기는 3월달만 영화관이 문을 닫았는데 4월, 5월, 6월을 모두 다 타격을 받으면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가을, 겨울 되면은 다시 또 재확산한다고 예상이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을, 겨울까지도 계속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CGV의 손실이 거의 1년에 한 5천억 이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CJ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그 중에 40%니까 한 2천억 정도의 손실이 이제 CJ의 손실로 계산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순이익이 2,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CGV의 순손실이 한 2,000억 정도 반영되면은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이제 CGV는 원래부터 적자가 나던 회사였습니다. 원래 뭐 적자가 한 2,000억 정도 나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5,000억 정도 적자가 예상대로 난다고 치면은 뭐 한 마이너스 3,000억 정도 적자가 더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한 1,200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지금 뭐 1년에 한 2,600억 정도 버는 회사에 한 1,000몇백억, 한 1,200억 정도의 손실이 더해지면은 거의 뭐 반토막 나는 거니까요, 순이익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최악의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뭐 한 1년에 5천억 정도, 올해는 뭐 손실이 진짜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이 계속 나게 뭐 운영을 하진 않겠죠. 지금은 뭐 영화관 뭐 다 뭐 문 열어놓고 운영을 하고 하니까 손실이 커지는 건데, 뭐 이런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뭐 좀 문 닫을 곳은 계속 문을 닫고, 지금도 닫고 있긴 하죠. 그리고 뭐 인건비도 다 줄이고 경비를 최소로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적자폭을 좀 줄이던가 하겠죠. 뭐 설마 한 5천억 적자가 나는데 계속 뭐 운영을 정상적으로 경비를 똑같이 쓰면서 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뭐 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러면은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매출도 회복이 될 테고 할 테니까 막 마이너스 5천억인 상태를 계속 가정해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한 마이너스 2천억 정도가 되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손실이 분명히 큰 거는 확실합니다만, 당장 또 유상증자에 1,000억을 주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CJ의 다른 사업들의 장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냥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 뭐 CJ 제일제당이나 뭐 CJ 대한통운 이런 것들은 뭐 미래가 밝고 뭐 전혀 지금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이제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지주회사 CJ를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CJ45를 뭐 사고 있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가 되는 거니까, CJ45가 CJ로 나중에 9년 뒤에 변신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뭐 보유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요일에 또 매수를 했고요. 그래도 이제 좀 빚이 많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좀 주의를 항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항상 최악의 경우도 생각은 하기는 해야 되겠죠. 이제 약간 CGV가 계속 좀 적자가 심하게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지주회사 CJ에서 이제 돈을 계속 퍼부어서 약간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다면은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좀 적당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제 해외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줄이고 구조 조정을 좀 하면은 괜찮은데, 뭐 계속 막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좀 밑빠진 독에 물이 좀 많이 새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요. 삼성전자가 참 더럽게 안 오르죠, 요즘에. 코스피보다 훨씬 더 성적이 못합니다. 최고점은 62,000원까지도 갔었는데 최근에 지금 48,800원이니까 좀 회복을 많이 못했습니다. 아직 반도 회복을 못했고요. 다른 종목들은 뭐 거의 뭐 다 회복한 것도 있고 훨씬 더 날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최근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요즘에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뭐 유튜브도 보면은 삼성전자를 주제로 한 영상들이 진짜 많죠. 아예 뭐 채널 자체가 그냥 삼성전자만 계속 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채널들이 많아요. 뭐 나는 삼성전자 우선주에 뭐 얼마를 투자해서 배당금을 얼마씩 받는다. 나는 평생 삼성전자만 투자했다. 뭐 또 투자할 거다. 뭐 이런 영상들이 많고요. 그런 영상들이 또 조회수가 높습니다. 인기가 많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큰 기업이고 또 지금까지 계속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이제 별 공부도 하지 않고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진짜 좋은 회사는 맞죠. 한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고 뭐 세계적으로도 좋은 회사인데, 뭐 좋은 회사를 고른다고 뭐 주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주식 수익률은 좋은 회사보다는 좋기도 하지만 이제 가격이 좀 싼 회사,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비싼 정도는 아닌데 다른 이제 싼 종목들도 많으니까 뭐 충분히 이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팔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좀 오를 때가 된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뭐 급격하게 오르기는 뭐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한 2만원대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엄청나게 62,000원까지 거의 3배를 좀 끊임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자를 또 괜히 팔고 뭐 다른 요즘 유행하는 무슨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거는 또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인덱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전 세계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뭐 최고점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한동안 마음고생을 할 거고요. 또 괜히 또 막 삼성전자 팔았다가 딴 거 사면은 또 딴 게 안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뭐 전 세계의 주식들을 모두 보유해서 뭐가 오르든 상관없이 그 과실을 내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투자가 뭐 대부분의 그냥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종목을 골라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은 인덱스에 투자를 뭐 하고 있고 또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뭐 이것저것 말이 길어졌네요. 하여튼 이번 주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